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8일 오전 9시 35분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조사를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일 만에 특수본부는 주요 인물을 긴급체포했는데, 긴급체포하면은 48시간 안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맨 처음 특수본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여 현재 조사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는지, 비상계엄령 계획 수립을 주도했는지, 포고령의 위법적 요소에 대해 사전에 검토했는지 등을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과정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6일 구성을 발표한 이후 김 전 장관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갑자기 김용현 장관이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를 해왔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일부 언론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국방위에 출석하기 직전인 지난 5일 오전 그를 면직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김 전 장관은 한남동의 공관에 머물러 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일단 긴급체포로 적용한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입니다. 내란 직권남용인데, 내란죄에도 뭐 내란 음모라든지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법을 적용할지는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특수본은 일단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 전 장관을 서울 동부구치소로 보냈다고 합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해가지고 분석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김 전 장관은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지난 7일 오전 텔레그램을 탈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가입한 사실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2022년 이후 꼭 윤석열 대통령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경호처장으로, 올해는 국방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찍으면 항상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입니다. 물론 육군 중장 출신이고 중앙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엮이게 되었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인,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는 청와대 졸속 이전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경호 책임자, 그 뒤에는 경호처장이 됐지만 경호처장으로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국방부로 들어간다. 제일 처음에는 광화문 지역에서 마련한다고 그러더니 국방부로 들어간다. 그것도 2달 안으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일대 소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바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 출발부터가 윤석열, 김용현은 운명적으로 한덩어리로 공동운명체로 묶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실이 그 자리도 좋지 않고 그 공간의 문제로 해서 요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질의멸렬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온 것이 결정타였다고 보는데 그 청와대에서 나온데 결정적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마침표를 찍는 비상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김용현은 어떻게 보면 참 이 정권의 처음과 끝을 아주 불길하게 장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다는 보도가 알려지자 11명의 합참의장 출신들, 다 대장이죠. 이분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매우 위험하다. 가장 안전한 청와대를 버리고 국방부로 옮기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 특히 국방부, 대통령실, 합참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하다 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충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000명이 넘는 또 다른 장성 집단이 성명서를 냈어요. 연명으로. 그러면서 이 11명의 전 합참 의장들을 분열주의자인 것처럼 막 매도하고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김용현 씨가 이런 1000여 명의 장성들 성명 나오는 것에 관계했다고 보고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누가 옳았습니까? 합참의장 11명의 충고가 옳았던 것 아닙니까? 또 하나 김용현 전 장관에게 검사가 집중적으로 물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했을 때 가장 먼저 출동한 곳은 국회가 아닙니다.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병력을 한 300명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무슨 간첩이 있습니까? 종북 세력이 숨어 있습니까? 거기에 가서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모양입니다.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곧 병력이 철수했지만은 이거는 부정선거 광신도들이 주장하는 바 지난 4월 그리고 2020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은 이거는 부정선거, 즉 부정개표 때문이다 하는 황당무계한 이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력을 투입했다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번 계엄 사건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상계엄령의 제1표적은 국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선관위였다고 봅니다. 부정선거 광신도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든지 부정선거 광신도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특별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씨가 작용을 했든지 부정선거 광신도들의 말도 아닌 주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국군이 300명을 선관위에 투입해가지고 불법 점거한 이 사실, 이건 국회 정보보다도 더 문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김용현 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검사는 이걸 캐야 됩니다. 여기서 뭔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